결혼한 지 15년. 우리 부부는 남들이 보기엔 그저 그런 평범한 부부였다. 직장에서 늦게 퇴근하면 아내는 늘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나를 맞아주었고,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결혼 생활에 큰 파도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설렘도 없었다. 그날도 평범한 금요일이었다. 회사에서 갑작스레 미팅이 취소되며 예상보다 빨리 퇴근하게 됐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곧바로 장 보러 나갔다며 메시지를 보냈을 텐데 아무런 답이 없었다. 집에 들어섰을 때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현관에 놓인 아내의 신발이 없었고 부엌엔 갓 데운 듯한 커피 향만 은은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 급히 나간 듯 싱크대 위엔 설거지되지 않은 컵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 컵이 우리 집에서 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도자기 컵이었다. 문득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오늘 늦을 것 같아. 먼저 저녁 챙겨 먹어. 아내의 문자였다. 이상했다. 평소 출장이나 모임이 있어도 미리 말하던 아내가 이런 식으로 툭 던지듯 메시지를 보낸 건 처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의 태블릿을 우연히 열어보게 됐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내 생일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낯선 남자의 이름으로 저장된 메시지들을 보았다. 오늘도 너무 행복했어.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룰 것 같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발견한 것은 내 직장 동료 박 과장의 프로필 사진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내 바로 위 상사인 그가 아내와 주고받은 수십 통의 메시지들이었다. 회사에서 남편 얘기 나올 때마다 미안해져. 괜찮아, 어차피 승진 심사 때 내가 결정권 갖고 있으니까. 더 아래로 내리자 더욱 경악스러운 내용이 나타났다. 내 집 열쇠를 복사해준 얘기, 내가 출장 갈 때마다 우리 집에서 만났다는 얘기, 그리고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들의 행방까지. 그 순간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다. 내 아내가 나 모르게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승진 탈락, 갑작스런 프로젝트 배제, 심지어 최근 부서 이동 통보까지도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저는 며칠 동안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우리 회사 대표, 김 회장과 내 아내가, 아니,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탐정은 추가 자료를 건네며 말했다. 더 있습니다. 부인께서 3년 전부터 이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고, 그가 펼친 사진 속에는 아내가 고급 백화점에서 명품을 구매하는 모습, 내가 모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건 부인 명의로 개설된 비밀 계좌입니다. 잔고가 2억이 넘습니다. 나는 무너져 내렸다. 3년 동안 나는 완전한 바보였던 거다. 그런데 탐정의 다음 말에 더욱 경악했다. 김 회장님이 최근 부인에게 하신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탐정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이제 그만 정리하자. 내 남편은 우리 회사에서 쫓아내고 너는 이혼 위자료 받아서 나랑 같이 살면 돼. 어차피 걔는 승진도 못하고 계속 말단에서 썩을 거야.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 그런데 혹시 우리 관계가 들통나면 어떡해? 걱정 마. 내가 이미 다 준비해놨어. 내 남편이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증거도 조작해뒀고 나는 탐정 사무소에서 그대로 쓰러질 뻔했다. 이들은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여전히 환한 미소로 오늘 일찍 왔네.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모든 연출이,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된 거짓말인지를. 그리고 그날 밤
내 휴대폰에 알 수 없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다. 내일 오전 10시 시청 앞 공원 벤치에서 만나요.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더 있습니다. 마이너스 김 회장의 전 비서. 나는 와인잔을 손에 쥔 채 얼어붙었다. 대표와 아내는 태연하게 앉아서 마치 이 모든 상황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다. 놀랐지? 대표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사실 우리 처음 만난 게 5년 전이야. 내가 부서 회식에서 술에 취해 쓰러졌을 때 내 아내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했던 그날 말이지. 아내가 대답했다. 그때 회장님이 나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하시더라고. 솔직히 나도 마음이 흔들렸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 대신 오히려 당당함이 묻어 있었다. 5년? 나는 겨우 말을 뱉어냈다. 그럼 지난 5년 동안 나는 바보였지.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도 너를 배려했어. 갑자기 해고하면 의심받을까봐 천천히 너를 밑바닥으로 내려보낸 거야. 승진 누락, 프로젝트 배제,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 그때 아내가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혼 동의서야. 서명만 하면 돼. 위자료는 생각보다 짭짤할 거야. 하지만 대표의 다음 말이 진짜 충격이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 지우는. 대표가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임신 3개월이야. 물론 내 아이지.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임신. 아이까지? 나는 와인잔을 바닥에 던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 함께 레스토랑이 순간 조용해졌다. 미안해. 아내가 처음으로 조금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에게 최선이야. 그때 레스토랑 매니저가 다가왔고 대표는 여유롭게 명함을 건네며 괜찮습니다. 제가 다 처리하죠라고 말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다. 끝까지 지켜보겠어. 둘 다. 밖으로 나오자 휴대폰이 울렸다. 어제 연락한 김 회장의 전 비서였다.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당신이 방금 목격한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김 회장에게는 더 큰 비밀이 있어요. 레스토랑을 뛰쳐나온 나는 차 안에서 한참을 떨고 있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을 수 없었다. 아내의 전화, 대표의 문자. 모든 것이 역겨웠다. 1시간쯤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시동을 걸었다. 그런데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던 중 내 뒤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계속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다.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그 차에서 중년 여성이 내려와 내 차 창문을 두드렸다. 김 회장의 전 비서입니다. 지금 당장 얘기해야 할 게 있어요. 나는 창문을 조금 내렸다. 지금은 김 회장이 부인을 이용해서 당신을 제거하려는 게 진짜 목적이에요. 부인의 임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뭐라고? 24시간 카페로 와요.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김 회장의 진짜 목적은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 아버지의 유산이에요.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남긴 거라곤 낡은 집 한 채뿐이었는데 그 집 지하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아세요? 김 회장이 왜 당신을 회사에 들어오게 했는지, 왜 부인과 결혼하도록 유도했는지.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 결혼도 내 직장도 모든 게 조작된 거였다는 말인가? 30분 후에 만나요.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 부인은 지금 김 회장과 함께 당신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어요. 뭔가를 찾으러. 나는 바로 유턴을 했다.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면서 핸드폰으로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아버지 집으로 와주세요. 그리고 카메라 준비하고요.
무엇이 숨겨져 있든 이제 모든 진실을 파헤칠 때가 되었다. 15년간 조작된 내 인생의 진짜 이유를 알아야 했다. 그날 밤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새벽 3시 아내의 휴대폰이 미친 듯 울려댔다. 나는 잠든 척하며 그녀의 통화를 엿들었다. 여보세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미쳤어? 대체 뭘 한 거야? 대표의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렸다. 내 아내한테까지 사진이 갔다고. 이사회에서 난리 났어. 아내는 당황한 채로 중얼거렸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대체 무슨? 당장 만나자.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통화가 끝나자마자 아내는 황급히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잠든 척 누워 있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진짜 쇼는 다음 날 아침에 시작됐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경비원이 다가왔다. 대표님이 아침 일찍 오셔서 난리가 났어요. 이사회 긴급회의라고 하더라고요. 사무실로 올라가니 평소 여유롭던 대표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전화통을 붙들고 있었다. 아니야. 그 여자와는 아무 관계 없어. 사진은. 그건 조작이야. 그때 대표 아내가 나타났다. 명품백을 든 채로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당신, 정말 그 여자와 그런 사이였어? 그녀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다. 결혼 20년 동안 내가 뭐였던 거야? 대표는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그녀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바닥에 뿌리며 소리쳤다. 이혼해. 당장. 그리고 오후에는 더 큰 폭탄이 터졌다. 세무당국에서 조사관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김 대표님 탈세 혐의로 조사하게 됐습니다. 대표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여유마저 사라졌다. 그의 눈이 사무실을 둘러보다가 나와 마주쳤다. 그 순간 뭔가를 직감한 듯 그의 눈빛이 변했다. 너 혹시... 나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내 속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정도로는 부족했다. 진짜 파멸은 지금부터였다. 다음 날 상황은 더욱 파국으로 치달았다. 아침 일찍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부인, 김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아내는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그대로 주저앉았다. 이제 어떻게 해?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떨리고 있었다. 나는 차분하게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글쎄, 내가 생각해봐. 지금까지 얼마나 치밀하게 나를 속였는지 생각해보면 탈출구쯤 마련해뒀겠지? 그때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지우 씨죠? 저희는 김 회장님 아내 측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해배상? 얼마나 될까?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우리 집 근처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것이다. 부인, 혹시 집 매물로 내놓으실 생각 없으세요? 요즘 이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아내는 어리둥절해했지만 나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김 회장의 아내가 우리 집까지 압류 신청을 넣었던 것이다.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저녁 무렵 절망한 대표가 다시 집에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찰차 2대가 뒤따라왔다. 김영 씨 탈세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내는 창문 너머로 수갑이 채워지는 그를 바라보며 오열했다. 내가 뭘 한 거야?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야.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다. 아내가 모르는 사이에 녹음해둔 그녀와 대표의 대화들.
특히 나를 완전히 파멸시키겠다던 그 계획들을 담은 녹음 파일을.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 왔다.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었다. 마치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것처럼. 아내는 거실 소파에서 밤새 울다 잠든 모습이었다. 얼굴은 부어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1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놓았다. 그 안에는 이혼 합의서와 함께 내가 지난 몇 달간 준비해둔 모든 증거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아내가 눈을 뜨자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일어났구나. 당신. 아내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어디 가는 거야? 변호사 사무실. 나는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거 읽어봐. 이혼 조건들 다 적어뒀어. 아내는 봉투를 열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재산 분할 포기. 위자료 없음. 이게 뭐야? 내가 나한테 한 일들 생각하면 그것도 많이 봐준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법원 직원이 서 있었다. 김지우 씨 맞나요? 재산 가압류 통지서입니다. 김 회장 부인 측에서 신청하신 건입니다. 아내는 서류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집, 차, 심지어 통장까지 모든 것이 묶인 것이다. 이제 어떻게 살아? 아내가 울먹였다. 나는 현관문 앞에서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동안 나 없이도 잘 살았잖아. 김 회장과 함께 말이야. 이제부터도 혼자 잘 살아봐. 그리고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아, 그리고 오늘 저녁 뉴스 꼭 봐. 내가 모르는 진실 하나가 더 방송될 거야. 실제로 나는 어제 방송국에 아내와 대표가 나를 완전히 파멸시키려 했던 계획들을 담은 녹음 파일을 제보했다. 복수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나는 휴대폰 진동을 느꼈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영 씨죠? 저는 김 회장 전 비서입니다. 약속했던 만남. 이제라도 가능할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미 복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뭘 더 얘기할 게 있나요? 김 회장이 감옥에서 자백했어요. 당신 아버지 일말입니다. 그리고 당신 아내 임신건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다. 아버지 일, 임신이 거짓이 아니라고. 30분 후 시청 앞 카페에서 만나요.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정말 많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40대 중반의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두꺼운 파일을 내 앞에 밀어주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어요. 15년 전부터요. 파일 첫 장에는 내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국가기밀문서 보관자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김 회장에게 맡긴 문서가 있어요. 북한 관련 기밀 정보들. 그 문서들이 당신 집 지하 금고에 숨겨져 있거든요. 내 온몸이 얼어붙었다. 김 회장이 당신을 회사에 채용한 것도 당신 아내와 관계를 시작한 것도 모두 그 문서를 손에 넣기 위해서였어요. 그럼 내 아내는?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3년 전부터는 공범이 됐죠. 김 회장이 진실을 알려줬거든요.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럼 내 인생 자체가 거대한 조작극이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임신은? 정말이에요. 하지만 아이 아버지는 김 회장이 아니라 또 다른 남자예요. 뭐라고? 당신 아내의 삼각관계였어요. 김 회장 외에도 다른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그녀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그 사진 속 남자를 보는 순간 나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내 친형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아이를 학교에서 데려오던 어느 날 집 앞에 낯선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다. 차에서 내린 건 정장을 입은 두 명의 남자였다. 김영 씨죠? 국정원입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들이 내밀어준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서야 전 비서가 말했던 아버지의 기밀 문서가 떠올랐다. 댁 지하실을 수색해야겠습니다. 영장 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채 내 뒤에 숨었다. 나는 아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그들과 함께 지하실로 내려갔다. 여기 금고가 있네요. 그들이 가리킨 곳은 내가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오래된 금고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절대 열지 말라고 했던 그 금고. 열쇠는 아버지의 유품 상자에 있었다. 금고 문이 열리자 안에서 나온 건 수십 개의 USB와 문서 파일들이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요원 중 한 명이 서류를 뒤적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김 회장이 찾던 게 이거였구나.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나 지금 공항이야. 형님이랑 같이 외국 나가려고. 뭐라고? 나는 소리쳤다. 형이랑? 미안해. 사실 형님과는 5년 전부터. 그런데 김 회장이 우리 관계를 알고 협박했어. 형님 회사 부도 위기인 거 김 회장이 일부러 만든 거였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형의 사업 실패, 아내의 불륜, 김 회장의 접근. 모든 것이 이 문서들 때문이었다. 지금 당장 돌아와. 안 돼. 형님 말로는 이 문서들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 위험하다고 해. 너도 빨리 도망가. 아이 데리고. 전화가 끊어졌다. 국정원 요원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김 씨, 당신과 가족들을 보호 조치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이 문서들.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네요. 그 순간 깨달았다. 내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망갈 곳도 없었다. 위층에서 아이가 아빠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공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가 갑자기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빠, 저기. 엄마 아냐? 내가 고개를 돌린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길 건너편에서 아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 옆에는 형이 서 있었다. 아이는 엄마 하며 뛰어가려 했지만 나는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안 돼. 아내가 천천히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몇 달 사이에 그녀는 많이 야위러 있었지만 예전의 당당함은 여전했다. 잠깐만. 우리 아이만 보고 가면 안 될까? 너희는 공항에서 나갔다며? 어떻게 여기 있어? 형이 나서며 말했다. 동생 들어봐. 사실 우리가 해외에 못 나간 이유가 그때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들이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국정원이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들이 우리를 계속 쫓고 있어. 문서 때문에. 그럼 왜 여기 와? 아이까지 위험하게.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형이 차갑게 말했다. 김 회장이 감옥에서 자백했어. 내 아버지 문서에 적힌 사람들. 지금도 권력 핵심에 있는 인물들이야. 우리가 살려면 그들과 협상할 수밖에 없어. 순간 깨달았다. 아이가 그들의 협상 카드였다. 절대 안 돼.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뒤로 물러났다. 검은 차들이 우리를 포위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것은 국정원 요원들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사람들이었다. 김영 씨, 오랜만이네요. 그중 한 명이 아버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 그 순간 아이가 내게 속삭였다. 아빠 무서워. 나는 마지막으로 결심했다. 15년간 조작된 내 인생, 가족들의 배신, 그 모든 것의 끝에서 이제는 정말로 선택해야 할 때였다. 좋아. 나는 천천히 말했다. 모든 걸 끝내자. 하지만 내 방식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몇 달 전부터 녹음해뒀던 모든 진실들을 담은 파일. 그것을 전국의 모든 언론사에 동시 전송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진짜로 끝이야.